네, 3인칭 시사 시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인칭 시사 시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장예찬 이사장님 어제 야당 일부에서 12구 참사 관련한 희생자 명단 공개 어떤 주장이 담긴 그 메시지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또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폐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아마 비판하는 성명을 SNS 등을 통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그냥 일반 지지자가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여의도의 이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갖춘 분들이 가게 되는 자리고요. 네. 메시지를 보낸 분이 이전에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뭔가 실장에 준하는 직급을 소화했던 분이더라고요. 보통 원내대표실이나 당대표실에서 실장으로 불리는 분들이 2급 상당의 대우를 받거든요. 네. 상당한 국회 내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이런 의견을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문진석 의원에게 보내면서 논의가 되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부분인 것 같고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지금 사망자들의 사진이나 신상, 프로필을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애도나 뭐 추모,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사고로 인한 슬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적 이 공방의 도구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만 궁리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요. 네. 야당이 당연히 비판해도 됩니다. 저는 뭐 국정조사 지금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요구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신상이랑 사진부터 다 공개합시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야 됩니다라면서 슬픔을 도구화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짓은 도저히 아니다. 민주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답게 좀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예. 저는 누가 정쟁을 주도하는가 이것을 언론인의 시각에서 언론인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석해서 기사를 써야 될 때가 지났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 이제 정부가 이 참사가 있자마자 선제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유족과 전혀 의논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일부 네.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왜 합동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가 없냐 이러니까 유족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확인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유족들에 따르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제 운구가 이제 병원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운구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장례를 어디서 치를지 빨리 결정을 해라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에도 먼저 쓰고 영수증을 하면 나중에 이제 사후에 청구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네. 뭐 1,500만 원 안에서 뭐 장례비 지원한다는 것도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사후 정산 방식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대단히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사무적이었다. 누가? 정부가. 네. 이런 게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게 전혀 안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례와 관련해서 그럼 민주당 측의 이러한 그 유족 동의 명단 없이 공개 예. 이 문제는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여러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좀 했는데 이제 네. 최민희 전 의원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대한민국 장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냐 위패가 있든지 영정 사진이 있든지 위패나 영정 사진을 놓고 추모를 하는 것이지 위패도 없고 영정 사진도 없는데 국화꽃 놓고 네.
그냥 절을 하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장례 문화에 맞는 거냐. 그래서 유족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네. 유족들이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족들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자라는 거였지 유족들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내용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문진석 의원과의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문진석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문진석 의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도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것을 정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지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정도 위패도 없는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당장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닌가. 유족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당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논점이 너무 많아지기 네, 때문에요. 하여튼 이야기 좀 흐려지니까. 제가 이제 종합한 취재 네. 내용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양측의 입장과 주장은 다른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이고 지금 그 책임을 언제 져야 할 것인가일 텐데 일단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있었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하는 건 후진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 장희찬 이사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제가 어제 이상민 장관 거취와 관련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고 또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네.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나는 과정에서 네. 총경급 경찰 간부들의 무능한 행위들, 기강회의,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뒷짐지고 느긋하게 걸어서 현장에 도착했다가 파출소 옥상에서 그 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 다시 전화를 거는 것도 안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쇄신할 그 책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이나 본인들의 업무나 본인들의 어떤 지휘계통 또는 재보고 등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분들 역시도 조사나 감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걸 다 일단 사람 바꾸고 보고 공백인 상태에서 과연 이 무능한 이번에 드러난 이 경찰 조직에 대한 쇄신이나 책임 규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김대기 실장이 이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도 지금 당장 누구를 거취를 결정하게 만들어서 경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예시로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지난 정권 때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이야기 어제 충분히 했었고요. 예. 이 선례를 봐서 지금 민주당이 자꾸 성수대교 이야기를 꺼내요. 네. 근데 성수대교 붕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연달은 화재 참사나 또 그 이전인 박근혜 정부 때 이 세월호 참사나 이럴 때 이 장관들이나 책임자들이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했는지가 하나의 전례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이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에 조금 더 전력을 다하고 그 이후 국민의 판단을 좀 겸허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가는데요. 문제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장관 바꿔라 하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이 말씀도 괜찮은 건가요? 장관 바꿔라고 하는 게 후진적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김대기 실장의 이 워딩을 제가 현장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못 보셨어요? 사실은 야당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이요.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 경질, 장관 책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네. 명확하게 누가 어느 선에서 책임질을 했는지 규명해내는 게 좀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의 한 30분 가량의 발언을 쭉 다 공개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때 명확하게 책임 규명하겠다. 그냥 정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 그냥 뭉뚱그려서 국면 전환용으로 책임지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같은 기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책임
이 여부가 국민들께 낱낱이 드러나면 국민분들께서도 아 이건 누가 책임져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좀 간단하게 요거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네. 국민들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유가족들도 원하는 바는 어찌됐든 이 상황을 공유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참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네. 유족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에도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지금부터 좀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족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순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고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윤성 기자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그 국회 예결위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을 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그 이슈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그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 사과할 뜻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과할 뜻 없다. 그러던데 네. 새벽에 유감이다라는 표명은 했죠. 근데 이제 그 사과의 예.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파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인 것이지 그 네. 발언이 그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행이 유감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회 예결위가 파행된 것은 유감이지만 네. 본인이 한 발언 이것을 뭐 거둬들이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된 황운하 의원은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제 공수처에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본인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다. 네. 본인은 사실에 기초해서 12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의문을 좀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했을 뿐인데 이거를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음모론이나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것은 본인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모욕죄로 문제를 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황운하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위장에 있었던 야당 의원 모두가 격앙된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 규정에서 워딩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파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례가 없죠. 전례가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처음 있었던 걸로 다들 기억이 조금 됩니다. 놀라는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 직업적 음모론자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그 직업적 음모론의 대부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맞장구를 치는 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 받는 정치인으로서 좀 민망해야 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 가슴 참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때 김어준 씨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면서 영화를 2편이나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과 자책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직업적 음모론에 동조하는 공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직업적 음모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왜요? 왜 못하죠? 그러니까 음모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보여요. 민주당에 민주당에 어떤 분들이 김의경 그런가요? 의원도 그렇고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김의경 의원이 어떤 근거로 직업적 그리고 음모론자라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새벽 3시에 첼로 연주하는 곳에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랑 뭐 술자리 했다라는 의혹 제기하는 거 그것은 이제 이거야말로 사실 개인의 네. 모욕, 개인의 인격과 직업적 제가 보기에는 권한까지도 모욕하는 자, 잠깐만요. 이게 심각한 번지면 수준의 안 될 것 음모론인 같고요. 거죠. 네. 정치가 변하고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근데 뭐라고 저는 아무 말이나 한다고 국무위원이 옛날처럼 네네 맞습니다 의원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그럼요. 네. 당연히 끝났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모든 국민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야 되는데 예. 끊임없이 날선 그 좀
공방으로 정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 혐오를 계속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치 혐오의 피해자는 국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격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그냥 비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새벽 3시 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새벽 저희가 3시 첼로 얘기가 여기서 왜 격한 나오죠?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아니, 저는 느닷없이 새벽 3시 저는 첼로 장기라니 얘기가 왜 의견에 대해서 나옵니까? 반박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네.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니 그럼 말씀을 오늘 드리는 저하고 겁니다.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하시면 어떻게 저는 민주당 민주당 의원도 의원들은 아닌데 기급적 음모론자라고 한 거니까. 저는 지금 그 마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혜찬 이사장님. 그 배현진 의원도 현장에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고 일반인들이나 뭐 방송에서 비판하는 것과 국회 현장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또 무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배현진 의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과의 뜻을 표하고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의원도 좀 실망스럽고요. 아, 그래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김한규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이 또 강하게 현장에서 비토를 했더라고요. 네. 이 초선의 젊은 의원들이 왜 이렇게 꼰대 같고 국회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네. 150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망한 정말 가슴 아픈 참사의 원인이 한동훈 장관인 것처럼 또 한동훈 장관이 주도했던 마약 단속이나 마약 대책인 것처럼 말한 거잖아요. 네. 이 이상의 심각한 인격 모독 플러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심각한 수준의 음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황운하 의원의 발언이나 이게 마약 단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음모론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해당 방송에서 한 이야기 제가- 말씀인 거죠? 네, 그 관련해서 네.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치 그 마약 단속이 음모론인 것처럼 그 말씀을 몰아가시는데 어제 행안위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 할로윈데이에서 마약이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경찰 수뇌부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첫 번째 마약 단속, 두 번째 집회 관리라는 게 여러 문서를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확인이 속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사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당초 용산서 소속 15명 배치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네. 김광호 청장 지시로 서울청 마약수사대 2개 30초 하시고 팀에서 넘어가죠. 52명 이 배치가 됐었거든요. 아니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혜찬 그래서 이사장님 마약 반론에 단속에 기회를 사람 그러면- 많이 넣어서 이 아니 사고가 생각해 보세요. 발생했나요? 10월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행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10월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네, 뭐 강조한 충분히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논점은 때문에 예. 2017년 관세청 장혜찬 적발 마약이 이사장님 69kg였고요.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1년이 1279kg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마약 청정국은 정부가 마약이 아니 당연히 마약이 중요하죠. 넘치는 마약 국가로 단속 한 만든 게 거에 문제가 대해서 아니라는 부끄러운지 거예요. 아셔야 되고 마약도 마약 단속 단속을 하고 인원이 늘어서가 성범죄도 문제가 단속을 아니라 해야죠. 현장 그렇지만 인원들이 적절한 더 도로 중요한 통제를 못했기 것은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156명의 것이지 국민의 법무부에서 마약 단속을 더 생명을 늘렸다고 앗아간 해서 안전 이 사고가 대책을 세우지 직접적으로 않은 관련이 윤석열 정부의 있었다고 책임이 말하는 없다고 것은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겁니까? 음모론입니다. 네네. 네, 뭐 그 두 분의 논점은 분명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약 단속에 집중했던 사람이 사실을 죽었어요. 잘 정부가 무슨 책임을 사람이 지고 죽은 걸 있습니까? 어떻게 마약 단속 많이 하고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이렇게 정쟁만 하시려고 그런 하십니까? 음모론으로 잠깐만요. 정쟁입니다. 두 분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그 운전하고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좀 차분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정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